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간 잘 갑니다. 프라이데이. 지나면 프라이데이다, 지나면. 월요일 되자마자 프라이데이. 넘나 좋은 것, 프라이데이. 왜 나는 그렇게 안 들릴까요? 왜요? 이렇게 들려서. 잠시만요. 상준쌤 1등 오늘. 오, 예. 은희쌤 듣기 참여. 잠시만요. 바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Recording in progress. 혼자서 해보는 방송. 이런 시도는 어떨까요? 제 취미 중 하나는 인터뷰 기사 읽기, 인터뷰 동영상 보기입니다. 특히 문화예술계 사람이 주인공인 경우는 읽고 보는 게 참 좋습니다. 공부가 되기도 하고 영감을 얻기도 해요. 책이면 더욱더 좋지요. 한때 유명 블로거가 쓴 책이 인기였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 전에는 방송을 통해 유명해진 사람들이 쓴 책이 줄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그중 한 사람이군요. 어떤 프로그램을 맡아도 제 몫을 해내는 방송인이 쓴 책에서 읽은 비법 하나를 공유하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생방송에서 필요한 순발력을 기를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는 이런 방법을 고안해냈다고 합니다. 말하며 행동하기, 행동하며 말하기. 자신의 일상을 방송 중이라고 생각하며 혼자 중계하는 겁니다. 1인 방송이나 SNS가 없던 시절이었으니 연습하기 위해서 그랬던 셈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점심 때 김치찌개를 끓여 먹으려 해요. 그럼 그걸 말로 표현하면서 행동하는 겁니다. 냉장고를 열며 말합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김치찌개입니다. 김치통을 꺼내며 말합니다. 찌개를 끓이기에는 갓 담근 김치보다 약간 신김치가 제격인데 김치가 어느 정도 익었을까요? 김치통 뚜껑을 열면서 말합니다. 아, 안타깝네요. 신맛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런 대로 만들어보죠 뭐. 이렇게 해서 김치찌개를 끓여 식탁에 올리고 밥통에서 밥을 푸고 수저통에서 숟가락 젓가락을 꺼내 식탁을 차리는 동안 계속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어야 30분 아닌가 하실지 모르지만 1분에 우리는 300음절 이상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뉴스 관련 논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우리나라 방송 초기에는 요즘 청취자가 들으면 아주 어눌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느리게 뉴스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전달 속도 측정 결과 1분에 217음절을 말했다고 해요. 낭독하듯 똑똑 끊어 읽었대요. 마치 음악의 스타카토 기법처럼요. 그러다가 2000년대에는 앵커가 1분에 평균 373음절을 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1분에 447음절을 말한 사람까지 있다고 해요. 엄청 빠르게 많은 말을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세상은 급해지고 우리는 빨라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30분 정도 쉬지 않고 계속 말을 한다면 무려 1만 음절가량을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청소할 때, 손빨래할 때, 혼자 밥 차려 먹을 때도 해봤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고 말하는 것도 내가 하는 행동을 말로 옮기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런 연습을 해야 하느냐 묻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말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입술을 비롯한 근육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을 풀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으로 말을 해야지 생각한다고 곧바로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말 내내 말을 하지 않고 월요일에 출근하면 좋은 아침,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조차 잘 나오지 않던 경험 있지 않나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끔 나오는 구구단 문제 언제나 백발백중인가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 외워서 지금도 입에서 술술술 나올 것만 같은 구구단조차 안 쓰면 잊어버립니다. 스스로 물어보세요.
6 곱하기 7은 8 곱하기 4는 입에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불용설, 안 쓰면 줄어들고 쓰면 늘어납니다. 어휘도 그렇고 대화도 그래요. 안 쓰다 보면 잘 알고 있던 단어조차 잊어버립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 말의 부담감을 덜기 위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순발력을 키우기 위해 이렇게 중계를 해보는 겁니다. 초보일 때는 줄이는 건 쉽지만 늘리는 건 어렵습니다. 숙련된 후에는 늘리는 건 쉽지만 줄이는 게 어려워지죠. 말을 줄이기가 쉽지 않네 느낄 정도로만 말을 많이 해보세요. 혼자서라도 말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도록 연습해보세요. 이미 절반은 이긴 거야. 말이 어렵고 발표가 힘들었던 학생이 학기 초 티타임 때 말했어요. 저 사실 큰 결심하고 이 수업 듣는 거예요. 수강 신청을 엄청 망설였거든요. 실습 수업이 많지 않아서 수강 신청하기 어려운 과목으로 알려졌던 터라 좀 의외라고 느꼈습니다. 제게 발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이 책을 시작할 때 잠깐 언급했던 그 학생 이야기입니다. 외향적으로 보였던 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발표하는 걸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대학 새내기 시절 수강생들이 100명 정도 넘는 대형 강의실에서 첫 발표를 하게 되었답니다. 너무 긴장한 탓인지 그날따라 이상하게 말을 못하고 머뭇거렸는데 시간 관계로 교수님이 양해를 구하더랍니다. 다음에 다시 발표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 순간 계단 강의실에 앉은 모든 학생이 자신만 내려다보는 것 같았고 눈물이 났더랍니다. 갑자기 생긴 공포증으로 발표를 망치고 나자 이후 남들 앞에서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동아리 신입생 환영회 자리에서 하는 간단한 자기소개도 숨이 막혀서 할 수 없더래요. 그래서 발표 수업을 피하며 수강 신청을 했고 이제 마지막 학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졸업을 하고 나면 사회생활 하면서도 내내 발표를 못하게 될 것 같아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수강 신청했다는 겁니다. 수강 신청하는 순간 이미 발표 공포는 반쯤 극복된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한 학기 15주 동안 나머지 절반을 함께 이겨내보자는 말과 함께요. 발표를 앞두고 가슴 떨리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SNS에서 이런 글도 읽은 적이 있어요. 지난 1년간 연구한 내용을 내일 발표합니다. 내가 망하는 건 자연스럽다. 남들도 잘 모를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토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어요. 발표쯤 망한다고 아무도 죽지 않으니까요. 처절하죠. 어떻게 하면 발표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앨리슨 우드 브룩스 교수는 발표를 앞둔 학생들을 무작위로 나누어 한 집단에는 침착하자를, 다른 집단에는 신난다를 소리내어 말하게 했답니다. 침착과 신난다라는 한 단어 차이가 꽤 컸다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신난다고 정의한 학생들은 침착하자고 다독인 학생들보다 설득력은 17%, 자신감은 15% 높다는 평가를 받았답니다. 두려움을 흥분으로 규정하자 동기가 부여되었고 그런 학생들은 연설이 평균 29% 길어졌으며 37초나 더 무대 위에 더 머무를 용기를 얻었다네요. 침착해지려고 애쓰기보다 지금은 흥분하는 게 두려움 극복에 더 효과적이란 뜻이죠. 두려울 때 우리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침착해지려고 애쓰는 건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지하는 거랍니다. 강렬한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쓰기보다 그 감정을 다른 감정으로 전환하는 게 더 쉽다는 겁니다. 종류는 달라도 강도는 비슷한 다른 감정으로 바꿔서 가속기를 계속 밟게 만드는 거죠. 멈춤 대신 동력 장치를 가동하면 두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게 된답니다. 어떡하지? 큰일 났네. 하는 게 아니라 어떡하긴 한번 해보자. 이왕 발표할 거 신나게 하는 거죠. 이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마음 먹기 전에 꼭 해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부담 없는 발표에서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아가는 겁니다.
15주 내내 소소한 발표를 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무엇일까요? 수업처럼요. 시작할 때 초코파이를 하나씩 줘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무엇이든 떠올려 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요. 한 명씩 앞으로 나오며 저에게 이것을 쓴 종이를 전달합니다. 20곡이 넘듯이 이것을 마치는 거예요. 정답을 맞힌 사람은 발표자의 초코파이를 가져갈 수 있어요. 문제를 내는 사람은 어떻게든 맞히지 못하게 힌트를 줘야겠죠. 초코파이 하나가 뭐라고 다들 아주 열심히 퀴즈를 맞히고 또 방어합니다. 일종의 게임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말하고 듣고 맞히고 막을 수 있습니다. 12장짜리 단편 소설을 함께 읽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한 팀에 4명이 있으니 각자 3장씩 나누어주고 10분 동안 읽어요. 누구는 앞부분을 읽으니까 등장인물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뒷부분을 읽는 사람은 왜 그러는지 모르면서 주인공이 죽음에 이르는 대목을 읽게 됩니다. 중간 부분을 읽는 사람은 더 답답하죠. 앞뒤 맥락을 모르는 채 사건의 전개만 접하게 되니까 10분이 지나면 각자 3분씩 순서대로 자신이 읽은 내용을 설명해주고 나머지는 열심히 듣습니다. 12분이 지나면 소설 한 편의 내용을 다들 알게 되겠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각 팀 대표가 앞으로 나와 정해진 시간 안에 내용을 정리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3분 45초라면 3분 45초에 가장 근접한 팀이 우승입니다. 우승하면 초코파이를 하나씩 받게 되고요. 팀 대표가 앞에 나가서 발표하면 팀원들은 손짓 발짓하며 시간을 알려줍니다. 말은 할 수가 없어요. 다른 팀에 방해가 되니까. 그럼 또 우리는 초코파이의 위력을 알게 되는 거죠. 때로는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매주 소소한 발표를 했어요. 팀 내 발표를 했던 주도 있었어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두 팀을 하나로 묶어요. 8명이죠. 8개의 각기 다른 모양 과자를 준비합니다. 각 팀 첫 번째 발표자를 앞으로 나오게 해요. 각자 하나씩 나누어 주되 혼자만 보고 나서 얼른 종이 봉투에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팀으로 돌아가 나머지 7명에게 자신이 본 과자의 모양과 색깔을 설명하는 겁니다. 3분간의 설명이 끝나면 7명의 팀원은 각자 떠올린 과자의 모양과 색깔을 말해요. 그럼 과자를 꺼내서 비교해 보는 겁니다. 7명 앞에서 3분간 설명하는 것인데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으니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발표를 합니다. 설명하는 것이 곧 발표니까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한 후 15주가 흘렀습니다. 발표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했던 졸업반 학생은 어찌 되었느냐고요? 아시잖아요. 그 학기에 전체 1등을 했습니다. 팀 발표도 개인 발표도 최고였죠. 학기가 끝난 후에 감사 메일을 보내올 정도로 자신감도 찾았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수강 신청을 하는 순간 이미 절반은 극복한 거라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골라 드는 순간 여러분도 이미 절반은 극복하신 겁니다. 호흡은 말의 리듬. 박찬욱 감독이 영화 헤어질 결심 개봉을 앞두고 했던 라디오 인터뷰에서 DJ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감독님 영화에서는 호흡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영화 박쥐에서도 그렇고 이번 헤어질 결심에서도 그랬지요. 박 감독님은 이렇게 답했어요. 언제부턴가 저는 호흡도 대사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공동경비구역 JSA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들에게 따로 부탁합니다. 호흡도 신경 써서 대사의 일부로 해달라고요. 놀랐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연기를 잘하는 배우의 대사를 귀 기울여 들어보면 그런 걸 느낍니다. 연기 잘하는 배우는 대사를 잘한다. 대사 잘하는 배우는 호흡을 잘한다. 대사가 한 줄이든 10줄이든 어디에서 호흡을 주고 어디에서 호흡 없이 몰아치듯 말하는지 말의 리듬을 명배우들은 알고 있습니다. 연극 무대에 오랫동안 섰던 배우들이 특히 그런 호흡 처리를 잘합니다. 연기뿐 아니라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에서도 호흡은 중요합니다. 어디서 끊어 읽고 어디서 붙여 읽어야 하는가, 어디서 얼마만큼 쉬었다가 가는가, 이런 세밀한 부분이 결국 내레이션 전체의 흐름을 결정짓고 편안하게 듣거나 반대로 불편하게 듣게 만들거든요. 띄어읽기와 관련해서 유명한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잘못 띄어읽으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되잖아요. 사람이 가방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아버지가. 오래된 개그 중에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도 있지요.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말입니다. 띄어 읽는 부분에 표시를 했지요. 저는 원고를 받으면 지금도 습관적으로 제일 먼저 띄어 읽기 표시부터 합니다. 아나운서나 성우 대개가 그렇게 할 겁니다. 각자 자신만의 표시를 하죠. 저는 세 가지를 씁니다. 오래 쉬는 곳에는 두 개를 긋거나 아주 길게 그어요. 그보다 덜 쉬고 쉽게 넘어가는 곳은 하나를 긋습니다. 아주 살짝 쉬는 듯 많은 듯 하면 거기에는 표시를 작게 합니다. 이건 아주 초보적인 띄어읽기고요. 초급반을 넘어 중급반이나 고급반이 되면 몰아치기와 쉬어가기를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강의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금세 이해하실 거예요. 강조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일부러 그 앞에 잠시 쉬죠. 포즈를 둡니다. 그럼 듣는 사람의 흐름이 끊기면서 약간 긴장하거든요.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 이게 바로 쉬어가기 방법이고요. 몰아치기는 말 그대로입니다. 또 다른 강조 기법인 셈인데 평범한 속도로 읽다가 갑자기 빠르게 읽는 겁니다. 그럼 듣는 이의 호흡 역시 달라지면서 긴장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실은 내레이션을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딱 한 번 해보고 잘린 경험이 있습니다. 입사 2년 차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담당하던 선배 언니가 출산휴가에 들어가면서 운이 좋게 제가 대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90일 출산휴가가 그때는 60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2달간 내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거죠. 주 1회 프로그램이니 8번을 해보면 어느 정도 감도 잡고 내레이션 경험도 쌓을 수 있어 일석이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딱 한 번 해본 후 다큐 팀 부장님이 바로 다음 주에 저를 하차시켰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무엇보다 궁금했습니다. 왜 잘렸을까? 왜 기회를 더 주지 않았을까? 마침 로비에서 부장님을 봤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부장님 부르며 달려갔습니다. 부장님은 적잖이 당황하셨지만 저는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씩씩하게 여쭤봤습니다. 부장님, 저를 왜 한 번만에 자르셨어요? 절대로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궁금했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다음에 잘리지 않도록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의 씩씩한 질문을 항의로 받아들였던지 부장님은 얼굴이 벌개져서 그러니까 하더니 서둘러 그럼 다음에 봅시다 하면서 급히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부장님, 그땐 죄송했어요. 저는 정말 궁금하고 다시는 잘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이해하고 부장님의 결정을 존중해요. 저였더라도 저에게 한 번 더 맡기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잘하고 싶다는 의욕이 넘치고 힘이 잔뜩 들어간 내레이션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운동할 때도 무조건 힘부터 빼고 부드럽게 해야 하는데 말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럽게 욕심 부리지 말고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몇 년이 흘러 맡은 프로그램이 인간극장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내레이션을 전담으로 한 건 아니었고 유명한 성우나 배우들이 돌아가며 내레이션을 하다가 저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해보니 알겠더군요.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걸요. 이번에는 잘해야겠다는 욕심 대신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내 역할은 무엇이지? 몇 주 동안 생각하며 답을 찾았습니다. 아, 나는 시청자들보다 먼저 인간극장을 보는 사람이지. 첫 번째 시청자인 셈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다큐를 처음 본 사람으로 아직 보지 못한 사람에게 설명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일해서였는지 9년 6개월이나 인간극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호흡 얘기하다 인간극장 얘기까지 왔습니다. 띄어쓰기와 호흡을 파악하고 말하기에 접근한다면 맥락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맥락은 핵심을 파악하게 하죠. 호흡을 살린다고 생각하고 말하려는 노력이 결국 핵심을 강조하는 말하기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한 번 더 물어봐도 괜찮아. 오랫동안 면접관으로 일해온 인사 담당자와 차를 마셨습니다. 궁금한 걸 여쭤볼 수 있었어요. 어떤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시나요? 질문의 포인트를 정확히 알아채는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준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의외로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했습니다. 다들 긴장을 하니까요. 긴장을 하면 포인트를 못 알아챈다고 했습니다. 면접관의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 그럴 때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게 낫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묻는다고 해서 면접관에게 결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물어야만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고요. 질문을 정확히 알아듣지 못한 채로 답변을 하려고 하면 동문서답을 할 수도 있으니 지원자에게 불리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달라고 하는 간단한 말조차 긴장한 나머지 생각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문장 하나는 최후의 보루처럼 마음에 품고 면접에 들어가세요. 똑같은 질문을 두 번이나 들었는데 그래도 모르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잠깐만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셔도 되겠습니까? 예의 바르게 여쭤보고 양해를 구하면 면접의 베이스를 자기 쪽으로 가져온 후에 말을 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길어야 5초쯤 면접관을 기다리게 하는 건 괜찮다고요. 조금 안심됩니다. 그럼 어떤 지원자에게 낮은 점수를 주시는지요? 저의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A라는 답을 해야 하는데 자꾸 자기가 외워온 B를 말하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면접관은 지원자의 말을 중간에 끊으면서 주의를 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건 B가 아니라 A를 묻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건지 준비한 게 그것밖에 없는 건지 계속 B만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제일 나쁘다고 했습니다. 또 면접관들은 일부러 정답이 없는 질문을 할 때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원자에게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설득을 하는지 자세와 태도를 본다고 했습니다. 지원자도 판단할 줄 알아야 하겠지요. 아, 이 질문은 내가 어떻게 답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구나. 마지막으로 일부러 지원자를 당황하게 만들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본 모습은 그럴 때 나오는 법이라서요. 지원자로서는 황당하기도 하고 이건 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나온다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다뤄는 면접관을 들이받으려 하는 지원자도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요. 억울한 마음도 들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준비된 모습만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는 모습까지 보고 싶어 그러는 거니까요. 그럴 때 이렇게 말을 하면 제일 높은 점수를 주게 된다고 해요.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압박감을 느껴도 발끈하고 싶어도 잠깐입니다. 감정을 앞세워서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 발표쯤 망한다고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재수업 수강을 신청하는 순간 이미 발표 공포는 반쯤 극복된 거라고 말해 주었어요. 이 책을 골라드는 순간 여러분도 이미 절반은 극복하신 겁니다. 6시네요. 내일 마저 여섯- 읽고, 내일 그러면은 이거, 책거리 할까요? 예, 생각 나눔, 우리 이거 말하기 책이니까 돌아가면서 말하기 한번 해보죠. 어때요? 좋습니다. 원래 이거 항상 책 한 권 띄고 나면은 책거리 생각 나눔이라고 그 책을 읽고 생각 나눔 했었었는데 한동안 안 했죠, 그죠? 어려워서 생각 나눔을 못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Recording stopped. 남는 게 없는, 그러니까 내가 못 알아먹었다 이런 뜻도 되니까 사실 많은 책을 읽었는데 굳이 내가 꼽자면 내가 이걸 읽었었나 싶은 책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좋은 책이라 빨리 끝나서 참 좋은 책이죠, 그죠? 그래서 기억에 아주 잘 남을 것 같습니다. 사진 찍을게요. 갑니다. 하나, 둘, 규현님 어디 갔어요? 안 나와요. 하나, 그래요? 둘, 셋. 네, 잘 나오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 그 행복한 선물님 아시죠? 효숙님. 네, 정말 네. 전화가 왔는데 어, 그 준맥 같은 거 하면은 불러달래요. 보고 싶다고. 어, 해야 될까요, 오늘? 누구요? 정효숙 오늘 행복한 준비할까요? 선물. 준맥해야 아, 되겠다. 네, 끌어당김 막 해볼까요? 네, 해보세요. 오늘 밤에 준맥 시간 헐. 되시면 아름다운 음. 금요일을 이렇게 좋습니다. 괜찮네. 준맥 준맥하고 왔네. 아시죠? 미연님 네. 뭔지 아시죠? 네네. 네. 시간 되시면 이따가 한 9시 반 괜찮아요? 9시는 또 네. 애매하게 이른 것 같고 9시 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켈리 그거는 하시는 것 같던데, 켈리 책. 네네, 켈리에 거의 빠져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빠져서 네, 하시는 것 뭐 같더라. 하나 열심히 하시면 되죠. 음, 그리고 원수님 뭐 연락 되시는 분 없죠? 연락해봐야겠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좋은 날 되시고요. 네. 이따 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